지금 야당이 신이 났습니다. 도심에서 그 토요일날 있었던 폭동, 저는 폭동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일반 사람들이요 그런 시위를 갖다가 하지 않죠. 그런데 그 노인분 어르신도 정말 좀 안타깝고 그분 빨리 쾌유되기를 기원을 합니다. 근데 그분도 보통 노인이 아니십니다. 저도 아마 언뜻 스쳐간 것 같은데 과거 농민운동할 때 그 보성에 계시는데 우리 나이로 뭐 한 70 가까이 되신 분이죠. 만으로 68세인데 중앙대학교에서 계속 학생운동을 해서 뭐 재적이 2~3번 되고 또 이렇게 그 학생운동 이런 걸로 징역도 좀 살다 오고 그런 분입니다. 솔직히 우리 사회에 이 운동권에서 뭐 한총련 전대요, 그분은 그것보다는 더 위에 연배신데요, 운동을 하신 분들이 사회적으로 출구가 없고 막히고 하니까 농민운동을 하러 농사지으러 지역으로 많이 들어가셨는데 이 어른도 그 1세대 중에 한 명인 걸로 보여요. 그런 어르신이 혈기가 왕성하셔가지고 시대에 제일 앞에 서서 시위를 하시다가 물대포를 맞았는데 뭐 이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뭐 경찰도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실수인지 경찰이 당연한 일을 한 건지 하는 부분은요 뭐 아직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경찰이 경찰차의 그 버스의 차벽을 흔들려고 하고 거기에 쇠파이프나 철제 사다리를 동원해서 때려 부수고 또 어떤 사람은 신나를 찾고 어떤 사람은 버스 배기구에 불을 붙인 휴지를 집어넣고 이러는 상황 속에서 경찰이 물대포를 쏘는 부분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어제 어떤 분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의경 출신이었는데 하도 과격 시위에 질린 분이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이 아마 인터넷에 공개되어서 지금 뭐 한 10만 명 가까이 보고 있답니다. 거기에 보면 철제 새총이 등장했고 그 새총에서 넣어서 하는 거는 조그만 돌이 아니라 공업용 볼트, 그러니까 쪼는 볼트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새총에 넣어서 이렇게 쏘는 거죠. 그걸 맞으면 사람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 다음에 보도블록을 깨가지고 던지고 철제 사다리를 가지고 버스의 유리창을 다 깨고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그리고 신나를 가져오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 경찰이 쓰러지니까 잘 됐다고 박수를 치고 그러니까 버스가 지금 50대 부서지고 경찰이 113명이 부상을 입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해야 될 절박한 이유가 뭐냐라는 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 인권을 탄압받고 있어서 독재 정권과 저항해서 한다. 옛날에 저희들이 데모할 때 이거보다 더 험했어요. 그때는 우리는 나름대로 사명감이라도 좀 갖고 했습니다. 독재 정권에서 민주주의 체제를 회복시키자. 자, 지금 하시는 분들은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노동 개혁 반대한다. 지금 가만히 놔줘도 국회에서 통과가 되겠어요? 야당이 전혀 협조를 안 하는데 굳이 나와서 그렇게 안 해도 통과가 뭐 지금 민노총이나 이런 노동자들의 권리를 갖다가 없앨 만큼 그런 강한 법이 통과될 리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국정교과서, 아니 다양성과 예를 들어서 뭐 인권, 다양성, 민주주의 이런 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7종의 현재 좌파 성향 교과서가 필요하다는 사람들이 그걸 표현하는 방식을 저렇게 폭력으로 합니까? 이게 다양성입니까? 다양성 메뉴 중에서 이 폭력도 들어있습니까? 그래서 그럼 이 사람들이 겁도 없이 이렇게 하는 배경이 뭐겠습니까? 왜 경찰은 진압을 저것밖에 못할까요? 과거처럼 체류탄 가스차가 체류탄을 살포를 하고 그 다음에 경찰이 체류탄 발사기에서 체류탄을 쏘고 이렇게 하면서 경찰도 이 특공대가 진압을 하고 이러면요 저렇게 안 합니다. 다 도망가버리죠. 근데 경찰이 그렇게 못하고 자기들이 저렇게 흔들어도 경찰은 물대포나 쏘고 말 거다. 솔직히 물대포를 우습게 보고 물대포 앞에서 그렇게 흔들어 제낀 거 아닙니까? 겁이 나서 근처에 왔겠어요? 그럼 맞아도 좀 죽기만 할 뿐이지. 수압이 있어서 뭐 쓰러지지만 쓰러진다고 뭐 다치거나 죽겠나 생각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배경에는
국회의원의 43%를 차지하고 있는 야당 의원들이 이 시위대를 지지하고 그날도 같이 있었고 그날도 연행자에 대해서 정부에 항의하고 또 이 다친 어르신에 대해서 야당이 지금 대책위원회를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과잉진압 대책위원회. 그 위원장이 또 그럴만한 분입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았답니다. 정말 어째 그렇게 대한민국 야당은요 망하는 길을 그렇게 꼬박꼬박. 저는 진짜로 한국의 여권이나 이 정부가 잘하게 하기 위해서 야당이 좀 멋지게 해요. 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겁을 먹고요 굉장히 여권이나 정부도 더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나라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죠. 야당이 이렇게 하니까요 왜 국회의원들 130명이나 있는데 하필이면 또 정청래 의원을 위원장으로 앉힙니까? 진짜 적합한 분을 골랐네요. 제가 이 적합하다는 건요 진짜 야당의 내 구조에 굉장히 적합한 분을 골랐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야권이나 지금 현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 진보 좌파 종북들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왜 국정교과서를 하면 안 되는가라는 논리 속에서 뭘 갖다가 들고 놓습니까? 자유, 평화, 공존, 또 소수자, 다양성, 관용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내서 가는 것이 현재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데 왜 박근혜 정부는 국사교과서를 단일하게 국정화하게 해서 이런 공존이나 다양성, 그 다음에 자유 이런 부분들을 침해하느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시대적 가치라고 하면서 멋진 것, 굉장히 멋진 가치처럼 이야기를 하죠. 제가 프랑스 파리 테레에 대해서 뭐라 했습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톨레랑스와 하모니, 즉 관용과 뭐 화합 이런 거 좋아하면서 멋진 척하고요. 뭐 파리지행해서 하면서 온갖 폼은 다 잡다가 지금 테러로 당해보니까 프랑스에서 계속 관용이란 말이 나올지 한번 두고 봅시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요. 제가 볼 때 프랑스 사람들은요. 몇 번 더 맞으면 그때는 관용이 어디 있습니까? 이 길로틴 한마디로 작두로 머리를 잘라야 된다고 나올 겁니다. 테러범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기본적인 행태는요 한마디로 그 중에 핵심은 이 진보, 종북 그리고 대한민국 체제 정복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여기에 핵심에 있는 겁니다. 이 핵심들이요 겉으로 들고 나오는 가치는 자유, 공존, 평화, 다양성, 관용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별 생각이 없고 이 세상이 좀 불만스럽고 야권을 지지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직업이 없고 안 그러면 살아가는 게 불만스러운 사람들이 거기에 다 지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의 이 사람들의 지지가 지금 박근혜 정부를 반대하고 교과서를 찬성하고 이 국정교과서를 그러니까 반대하고 이런 사람들의 지지가 국정교과서만 보면 뭐 6대4 이상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근혜 정부를 반대하는 사람이 절반쯤입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한 1, 2%, 3, 4%밖에 안 되는 실제로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바라는 세력에 동조하는 나머지 45%, 50%가 붙었을까요? 여기에는 이 사람들의 이런 어떤 주장들을 옳다라고 또 이런 폭력 시위가 옳다고 이 소수자의 다양성을 갖다 존중해 줘야 된다고 다른 의견도 보장해 줘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합법적인 대한민국의 이 시스템이 달라붙어서 그런 겁니다. 그 시스템이 뭐냐? 야당인 겁니다. 대한민국 한번 보십시오. 여당 아니면 야당입니다. 국회에. 자, 야당 의원이요. 여당 의원보다 좀 작긴 하지만 43%입니다. 절반 가까이가 야당 의원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과거에 2번에 걸쳐서 10년을 집권도 했습니다. 또 다음에 집권도 할 수 있고요. 지자체는 이 사람들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광역은요. 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런 폭력 시위를 갖다가 주도한 민노총부터 시작해서 무슨 농민단체, 그 다음에 무슨 정교조 같은 단체, 그 다음에 무슨 빈민단체, 학생단체들을 뒤에서 백업한 거 아닙니까? 그날 현장에도 다 나갔고요. 그래서 그 폭력 시위에 대해서는 과잉 진압만 이야기할 뿐이지 폭력 시위대에 대해서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겁니다. 뭐 대변인이 이야기했다지만 그건 그냥 형식으로 하는 거고요. 요점은 정부의
경찰의 폭력 진압을 갖다가 한마디로 비판하기 위해서 그 말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폭력적으로 집회를 하는 사람들이 온전할 수 있는 그 환경이나 텃밭이나 서식처는 야당 의원들이 제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지금 노인 한 분이 다쳐서 중태라는 어떤 핑계하에 한마디로 토요일날 벌어졌던 모든 일은 경찰의 과잉 진압, 폭력 진압, 살인 진압, 이제 살인 진압까지도 제목을 뽑더만요, 언론이요. 살인 진압 때문에 생긴 거고, 자기들은 그러면 정당하게 법을 지키면서 법치 하에서 주어진 권리인 평화로운 집회를 했다는 것입니까? 미국에요, 워싱턴 DC에서 찰스 랭글리입니까? 신매순을 한 흑인 하원은 나이가 80이 넘었을 거예요. 그 사람이요, 경찰이 정해준 인도에서의 이 폴리스 라인을 벗어났다고 해가지고 딱 다리 걸어가지고 현직 하원 의원입니다. 13, 4선 될 거예요. 바닥에 눕혀가지고 플라스틱 뒤로 묶어서 끌고 가는 장면. 조지 클루니가 또 그 체포되는 장면. 그런 데서 보면요, 미국 같으면요, 쇠파이프로, 그 다음에 철제 사다리로, 새총에 공업용 볼트로 쐈다면요, 경찰이 발사했습니다, 총을. 어제 국회에서 새누리당 의원이 한 명이 그 말을 했다고 난린데요. 미국은 이런 정도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흑인이 경찰이 서라 했는데 서지 않고 도주를 했다고 해서 총을 쏘기도 했고, 심지어 뭐 차에 내릴 때 손이 주머니에 있었다고 해서 먼저 쏘기도 했고 이랬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같은 데서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집회를 했다면 총기가 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법은요, 어떻게 해서 법이 지켜지는가 하면 법을 어길 때 반복해서 노골적으로 법을 무력화할 때는 법이 공권력에 의해서 강하게 집행이 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모두가 법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날 수도 없이 새총을 쏘고 쇠파이프를 휘두른 대부분의 사람은 다 도망을 갔고 50여 명만 뭐 연행이 됐는데 그 중에서도 대부분 훈방 풀려나고 한두 명만 아마 처벌받겠죠. 자, 그날이 무슨 날이냐? 얼마 전에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가상의 미국 세계, 앞으로 한 20, 30년 뒤에 미국을 이야기하는 영화인데요. 전 세계 경제가 무너지고 굉장히 실업자로 넘치니까 새로 들어서 미국 정부가 뭘 하는가 하면 인구를 좀 줄이고 또 사람들의 폭력성을 갖다가 노출시켜 줌으로써 사회 불만을 줄이기 위해서 날을 정해가지고 그 날을 퍼지라고 그럽니다. 그날은요, 밤새도록 길거리에서 온갖 무기를 들고 다 쏴 죽여도 패 죽여도 노타친 겁니다. 시간을 뭐 하룻밤에 딱 정하죠. 10시간이면 이렇게. 자, 이게 지금 뭡니까? 그 영화처럼 퍼지하는 날입니까? 자, 10만 명이 모이니까 이날은 경찰도 우리를 손 못 댈 거다. 이미 경찰은 제대로 진압할 가능성을 포기하고 소극적인 수비로 들어갔다. 차백을 쌓고. 자, 그럼 이날 한번 우리 청와대로 쳐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길거리를 마비시켜서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흔들어 제끼고 그날 사람들이 좀 더 모여들고 가능성이 있으면 계속 촛불 시위를 열어서 이 흐름을 이어가자. 자,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난 토요일이에요. 퍼지하는 날이었습니다. 그 영화처럼. 온갖 불법을 저질러도요, 경찰은 체포할 능력도 없고 체포된 사람도 처벌을 안 받습니다. 제가요, 완전히 합법을 지키면서 작년에 유병헌 집회를 했습니다. 40인 넘도록. 양단사 앞에서 여의도. 폭력으로 시위대를 갖다가 방해하려는 사람한테 고함 한번 찔렀다가 모욕죄 운운하면서 벌금 받았다가 정식재판 청구해서 선고유예되었습니다. 자, 법은요, 제 같은 사람한테는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날 모인 10만여 명한테는 법이 없습니다. 그날 모욕으로 이야기하면요, 10만 명 중에 한 2, 3만 명은 모욕죄로 아마 잡혀가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날 등장한 예를 들어서 대통령 각종 사진이 모양 한번 보십시오.
무슨 김정은 모양으로 해서 박 대통령 사진을 갖다가 합성을 시켜가지고 김정은인지 박 대통령인지 모르게 그 다음 또 뭡니까? 뭐 미친 여자처럼 해가 만약에 박 대통령이 그날 있었던 사람들을 모욕죄로 다 고소하거나 고발한다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만 명이 잡혀가야 됩니다. 그날 경찰을 하면서 저지른 사람은 폭행이나 모욕을 저지른 사람은 수천 명일 겁니다. 그런데도요, 그런데는 경찰이 눈앞에 있는 그런 사람한테 대해서도 법을 집행을 못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된 거냐? 한마디로 떼거지로 때를 쓰면 법은 무력화되더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2005년에요. 노무현 정권 때 농민 시위대가 여의도에서 FTA 뭐 반대하다가 뭐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2명이 죽었습니다. 대통령이 사과를 했습니다. 잘못했다고 책임자 처벌한다고. 허준영 경찰청장 저도 잘 아는 분이에요. 옷 벗고 나왔습니다. 자, 지금 야당이 뭐라 그럽니까? 경찰이 사과하고 책임자 처벌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라. 자, 그 말은 뭐겠습니까?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라고 야당이 나서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야당의 정청래 최고위원회 과잉진압 대책위원회는 그걸 갖다가 약속을 받아내려고 만드는 겁니다. 자, 자기들이 집권했을 때도요. 자, 차벽도 있었고 자기들도 물대포 있었습니다. 노무현 정권도요. 데모 때 진압을 했습니다. 같은 편이라도 너무 심하니까 진압 안 할 수 없어서 진압했습니다. 그러다가 사고 났습니다. 사고 나니까 대통령이 사과했습니다. 꼴이 그렇게 되면서 이게 털려먹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에요. 광우병 쇠고기 뭔 난데없는 이런 날벼락 같은 모함이고 거짓입니까? 이걸 갖다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국민들 수십만 명이 좀비가 돼버립니다. 좀비는 머리에 생각이 없이요. 그냥 누가 저기 싱싱한 고기 있다 하면 다 일어나서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서 핏발로 가는 게 좀비입니다. 그게 좀비 아니고 뭡니까? 사람이면 생각이 있어야죠. 집회에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지 틀린지. 다 좀비가 되어 나가가지고 수십만이 수백만이 흔들어 제끼니까 청와대 뒷동산에 가서 시대가 부르는 아침 이슬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대통령이 그것도 보수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할 이야기입니까? 나중에는 시대가 지쳐가지고 하도 오랫동안 매일 밤에 하다 보니까 지쳐가 시대가 끝났지 정부가 공권력 집행을 제대로 해서 끝난 것도 아닙니다. 그때 청와대 누가 저한테 와서 그럽니다. 정권 좀 살려놓자고. 아니 시위한다고 정권이 죽습니까? 그래서요, 겉으로는 다양성, 인권, 소수자의 권리 보장, 박애, 공존, 관용을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하는 짓거리는, 자, 교과서를 바로 잡자면서 하는 짓거리는 쇠파이프 들고 술 처먹으면서 족발 들고 흔들면 그게 야만인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주 마시면서 족발 빼따기 들고 이게 야만인이지요. 돌 던지고. 그게 다양성입니까? 그날 길거리에 널렸던 소주 병이며 족발 빼따기는 다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요, 저는 민주주의가 되게 틀린 나라고요. 야권이나 진보 좌파들은 그야말로 자기들의 가치를 제대로 세우고자 한다면 그런 주장을 할 만큼의 인권, 민주주의, 자유, 관용, 진보를 대변할 만한 행동을 하세요. 그 술 먹었고 족발 뜯으면서 돌 던지고 사다리 던지고 쇠파이프 휘두른다고 민주주의가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면요, 그 다음 날쯤은 언론과 국민들이 질타를 해서 이 사람들이 다 부끄러워서 숨어야 되는데, 좀비가요, 해가 뜨면 좀비가 어찌 됩니까? 다 조용해지고 이 드라큘라나 이런 사람들은 해 뜨면 햇빛을 맞으면 다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도 돼야 사회가 정화가 될 건데 이게 뭔 일입니까? 뜻을 이제 뭐라는가 하면 경찰 보고 사과하라는 겁니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죠. 책임자 처벌하라는 겁니다. 저는요, 경찰청장이 옷을 벗을 각오로 야당과 맞서 싸워야 된다고 보고요. 정부는 이번에 이 폭력 시위와 관련된 부분에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요, 저런 식으로 대량 인원이 예를 들어서 집회를 하겠다면 집회 신고를 불허하고요. 그것이 만약에 무슨 헌재에 의해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라고 주장을 하면
그런 부분을 갖다가 국민들한테 알려가지고 그런 헌재의 결정이 얼마나 우스운가를 국민 앞에 폭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헌재가 집회의 권리나 뭐 야간 집회의 권리나 이런 거를 갖다 집회 장소의 권리를 보장해 주더라고 이야기한 거는 제가 봤을 때 정상적인 집회를 하고 정상적인 해산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거지, 정상적이지 않은 집회, 폭력 집회를 한 사람들에게는 이야기한 게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력 집회에 전과가 있는 단체들은 저런 대규모 집회를 애초부터 불허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려면요, 이번 집회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런 걸 가지고요, 이 눈치 저 눈치 보고요, 그 다음에 경찰이 뭐 지금 이야기하는데 무슨 물대포를 무슨 안전지침을 어긴 것을 경찰이 시인했다, 뭐 그러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가 야권에서 흘러나오는데요, 아니 자기들은 마음대로 쇠파이프를 휘둘러 제끼면서 법을 어기면서 경찰이 물대포를 쏠 때 그 긴박한 와중에서 뭡니까? 물대포를 상체는 쏘지 말고 하체를 쏴야 된다라고, 그런 것을 지키고 조준할 만큼 되면요, 그게 귀신이지 사람입니까? 정말 정상적인 나라에서 좀 살고 싶습니다.